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터닝 포인트, 바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이라는 뭡니까? 그럼 전환점 이게 아니고 지축이 흔들립니다. 천지축이 흔들려요. 흔들려가지고 사람이 어떤 몸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고 있는 개벽이죠. 땅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열려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야지. 그것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앞으로 오는 생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천지가 흔들리면서 축이 바로서는 개벽을 맞이해야만 하는 시간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그런 순간들이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기보다는 자, 그것은 뭐냐고, 언제 될까 이것을 고심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시고, 자,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벽이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을 현 인류 역사가 시작된 반만 년 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성철들이 고귀한 말씀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후천의 지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은 뭐냐면 제 카페 그냥 맨 앞에 이런 쓴 말인데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풀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바로 알아야 하며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희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 것이다. 바로 알아야 돼요. 괜히 하고 나서 후회도 소용이 없죠. 후회도 소용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런 중에 우리 생은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고전을 들여다봐야 돼요. 고전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이것은 지금이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게 되면 온고이 지신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옛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지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맹자나 논어나 여기서 나오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맡겨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산이 정상으로 오르다가 중간에서 길을 잃어 헤맬 경우 다시 맨 처음 발걸음 뗀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더듬어 올라간다면 능히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난잡하기만 한 현 세류에서 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옛 선인들이 남겨놓은 자취를 다시 돌이켜 봄으로써 우리 갈 길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맹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자, 이 원문을 안 읽겠습니다. 자, 시를 읽는 자는 글자에 매달려 문장의 뜻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문장이 뜻에 얽매여 시 본의를 놓쳐서 안 된다. 자신이 체험 등을 기초로 시인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다. 맞죠? 자, 이건 일반적으로 해석한 글이고요.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시를 읽는 자는 문자만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지나치게 강조해 그 뜻을 놓쳐서도 안 된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제가 옛날에 보던 책들이 생각나고 이 책을 쓰면서 썼던 글들이 생각나면 뽑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난세를 평정하는 중국 통치학인 책을 보다가 위 구절이 나와 잠시 이걸 내가 도서관에서 이제 보다가 이거 스마트폰 딱 놓았다가 글을 다시 보니 역시 윗글을 적어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맹자 읽다 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글을 볼 때 맹자처럼 갖고 와서 볼 때는
그 말이 다 주옥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그러한 구절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말이 인용으로 쓰였을 때 그 말이 새롭게 또 와닿게 됩니다.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말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고전을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읽을 때보다 어떤 한 구절이 어느 다른 책에서 인용한 문구가 나왔을 때 그 말이 더 사실적으로 몸에 와닿는다. 사실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많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것을 곱씹어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책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인용되어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고 가을 옷을 입고 본 맹자에서 나온 말들은 금과 옥조처럼 와닿게 된다. 자, 그렇다면 맹자의 말은 이 가을 시대 인간이 완전 성숙한 그 시초에서 봐야지 맹자의 말이 참 금과 옥조처럼 보이는 거죠. 자, 오히려 그와 반대로 행동하거나 음용하거나, 자, 역사 속에서 중국 난세를 통치하는 중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했죠. 그와 반대로 행동하거나 음용하고 뻔뻔해야지 선천의 영홀이 되올 수 있었다. 맨 처음 이 종호의 후흑하기를 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다. 왜? 아주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 사례가 쭉 써니까 맞아. 근데 굉장히 거부감에서 참 접하다가 그래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천 역사에서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고 낯이 두꺼운 인간들이 통치를 잘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훑어보면 선천의 이름을 날린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음흉하고 뻔뻔했고 속하고 겉이 다른 게 대운이었다. 유방이 그랬고 유비가 그랬고 그리고 조조가 그랬다. 그리고 개대중이 또 김영삼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그러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후천이 이제 가을 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과 남쪽 빨갱이는 거짓말 잘하고 뻔뻔하다. 한마디로 낯짝이 두껍다. 분열 발달하는 선전 역사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다. 그런데 판이 바뀌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은 현하 현하가 어떻게 대세가 흘러가느냐를 읽고자 하는 자는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얽매여 대국적인 틀이 바뀌는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자금에 어제와 지난날과 지금에 벌어지는 적어도 세상을 재편할 수 있는 판을 만들게 된 동학난 이후에 벌어진 즉 동학난부터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 역사의 판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 이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98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던가를 알아야만 하지만 조만간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도외시하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여러 각도의 시를 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학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언제 한번 동학난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있겠지만 오늘 조금씩 동학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파장에 미쳐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재편을 하는 근본적인 촉매제가 됐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백암 방승이 쓴 한국 통사가 아닌 한국 통사 아주 철저하게 외통한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동학난으로 표시하면서 동학난의 발달은 비록 미미하였으나 그 결과는 엄청났다. 조그만 불티가 들판을 태운 데까지 이르렀으니 작은 불씨가 번져 국가 대련과 청일전쟁이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읽었으며 자, 청일전쟁은 또 나중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은 또 전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여파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병으로 치닫는 그 제3차 대전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될 모습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북한에서 내란이 뻥 터집니다. 전란이 뻥 터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란이 터지고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군산에서 병이 뻥 터지면서 제3차 대전이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병을 극복하면서 제3차 대전은 끝나면서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동학난이 발발하자 이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청해 파병을 요청했고 청해 파병을 주시하는 일본은 갑심정면을 전후해서 청과 체결한 텐진 조약, 그러니까 텐진 조약을 근거하여 자진 출병함에 따라 청과 일본이 대결은 불가피해졌고 결국 198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의 여파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자체가 이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세상에 신생국이 아니라 선생국입니다.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조그만 사실만 알아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일당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감행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는 인간들인가 하고 고개를 적게 받는다. 자, 우리 동학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죠. 자기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원의 시발점이 된 거죠. 자, 이 동학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동학도들이 나중에 일진의 회원이 되어 철저한 7인치파로 되어 있는데, 자, 동학이 천도교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일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세요. 자, 그건 손병희에 대한 어떤 사실도 다음번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철저한 친일파로 되었는데 문재인을 위시한 주사파들은 반일을 외치면서 정권을 잡았으면서 표가 된다고 여기고 친일파인 동학도들이 자손들을 국가 유공자로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그 자체는 그 잡기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머릿속에 머리란 말을 하기 좀 뭐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머리인가? 악귀들이 머리를 갖고 있는 대가리죠. 대가리 속에서 나온 정책에 응응하고 따라가는 족속들이 많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천지가 뒤바뀌는 대변국시에 살아날 족속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속성이니 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박수치는 인간들 또한 죽을 때 곱게 죽지 못한다. 하늘은 끝없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듯 자신을 생각하는 전혀 다른 짓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목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천하만사가 일조진이 된 것이다. 일조진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영적인 어떤 훈련장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그 현세에 이익만 줬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오르니 이제 일본 사람은 천지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증산 선생이 이 말 듣고 증산이라는 사람도 친일파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역사적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완전 기력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복제도도 줘야 되죠. 그것이 일제 36년간이죠. 자, 이조 역사의 가장
그래서 잘 살았던 때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 숫자상으로 그냥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한일 압박이 하기 전, 그때 이토 후히로 부미가, 통감을 할 때, 그때 이조 때가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뭐 그렇게 그러한 기록들이, 그런 통계적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가 얼마나 한심한 족속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심한 족속인 이 좌파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잡고 있다면, 정권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고, 이제 이들을 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병으로 속아버립니다, 이제 이 인간들이 좌파한테 어떤 뽕을 맞은 이 인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기력도 없고 그래서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하늘에서 병으로 죽여버립니다. 판가름. 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전 이걸 얘기하면서 기다로 성경의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주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나라는 425만 정도 산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태울 줄 하고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튕겨나간다. 이거 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의 채널을 틀면서 들으신 분들은 10에 9에 들어가지 않겠죠.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겁니다. 자, 이래서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 몸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몸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에 이제 댓글로도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또 그렇고 뭐 그것이 다 그런 게 아니라 10사람에 한 사람 또는 100사람에 한 사람 이 정도겠죠. 그 사람이 전체 다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기능은 있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화약을 끊기 위해서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했죠. 가미가제죠, 가미가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를 읽은 자는 글자에 매달려 문장의 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문장의 뜻에 얽매여 시인이 본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신이 체험력을 기초로 시인이 마음을 헤아린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다. 자, 요것을 지금은 이 앞으로 오는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은 뭐냐? 모두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수행은 별다르게 어떤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는 됩니다. 내 자신을 계속 닦는 겁니다. 업을 닦고 자기 업면을 닦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남한테 덕을 붙이고 너희는 가질 것이 없으니 지킬 것이 없으니 언덕이라도 잘 지키라는 말이 증산서석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덕을 붙이는 이야기 하면은 그게 바로 수행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수행하는 본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수행은 전 삶의 과정이어야 하고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하는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통해야 한다. 이 말은 자주 제가 인용을 하죠. 자, 그분이 그 함선 선생의 스승인데 방금 또 생각이 안 나요. 자,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삶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체험을 몸으로 읽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왜 하느냐. 자,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배양시켜야 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연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들려요. 그러나 조금 더 세상을 낫게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이런 말이 그냥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터닝 포인트를 너무 안 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겠습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는 제가 해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을 한 구장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쓰는데 오늘은 조금 어제인가 그제인가 좀 한번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겠다. 이 생각은 반드시 전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터닝 포인트에 나오는 몇 구절만, 한 두 구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자연, 특히 땅은 양육하는, 즉 만물을 기르는 엄마로 보아왔지만 또한 야성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여자로 보아왔다. 그러니까 여자는 왜 여자는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일 때문에 그것이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가부장적 북에서의 이전의 시대에 자연이 많은 면들은 여신 시대의 많은 심령이 물주화된 영혼이 현실에 드러난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다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집안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했고 그 여자가 그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모든 부락의 여자인 거죠. 또 한 여자가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책으로 쓴 어떤 그 역사 시대 이전 이전에 그냥 프리히스토리 선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제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인은 무부다,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 당시 씨만 뿌리고 어디 가가지고 사냥하다가 밖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멀리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또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식은 똑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그 불악에서 힘겨웠으면은 그렇게 또 올라가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성인 무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자한 모습이 수동적인 거 소심한 것 중에 하나로 변했으며,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없이 하면 뭐니까 이 분열시켜 버립니다. 분열. 남자의 속성이 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항상 자기 우월권을 내세우죠. 하여튼 나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적인 그것을.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순해질 때는 나이가 들어서 이 남자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 그때 남자가 어느 정도 철이 들게 되죠. 근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철이 좀 들 수도 있죠. 이에 반해서 자연을 거칠고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이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터닝 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역사적 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틔워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것을 교재로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그냥 해석만 했지 이 깊은 내용은 이야기를 못했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너무 이 책이 너무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와 닿고요.
동시대 여자는 남자에게 수동적이고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뉴턴전 사고. 뉴턴전 사고가 뭡니까? 자, 기계 고전 물리학이죠, 그게. 어떤 것이 고전하면 그것은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계론적인 사고죠. 어떤 틀에 딱 매인 거예요. 과학이 일어남에 따라 자연은 다루어지고 착취하는 기계적 체계가 되었듯이 여자도 착취하고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자, 그러니까 중세 때 여자들 아주 그냥 남자의 하나의 부속품을 이렇게 여겨졌죠. 그러면 그렇게 과학 문명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우리 인류를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또 사상적인 또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그런 틀이 현대 과학문이 나오면서 근현대 과학문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전에는 사상이 나오고 어떤 생활의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현근대부터는 물질적인 것이 어떤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꾸로 된 거죠. 이제 물질과 의식이 합치가 되는, 그러니까 의식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인 거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왔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거에 기초해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또는 또 우리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대목을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 터닝 포인트를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지가 뒤바뀌어 의미 시간대로 들어가는 이때 아직 양적인 사고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지금이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무너질 때 여지없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없이 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과연 해야 될까? 한번 의심을 하고 다음 단계, 다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해 백신 패스를 사용해 무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판이 바뀔 때가 별로 남지 않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보면서, 지금 현재 이거 보면서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지금 행해지는 거 보고 지금이 어느 때구나. 이제 그 판이 예전부터 한 30몇 년, 한 40년 전부터 공부했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서 보이는 거구나. 이제 보여서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구나. 이것을 좀 알려야 할 텐데. 그리고 이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아마도 2022년에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표상들이 많이 보이고도 있다. 표상이.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상부터 붙여줍니다. 자, 그 상은 뭘로 나타나서? 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상수학이에요. 자, 이 상이 드러났는데 그 상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늘상 말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센 병들이 언제까지 급살이 칠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백신을 맞으려고 허둥내지 말고 이제 내 자신 몸을 이 바뀌는 균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면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만들어 준다가 아닙니다.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업보는 즉 몸의 상태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의 상태, 정신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1년이 될 수가 2년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이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냥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바뀌는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선 자기 스스로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좋게 10년 이상이 걸린다. 아니 평생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아니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동서양 사상은 물론 유부선 기독교회 그리고 의학까지 통해야 한다. 자, 모든 것이 어떤 사상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할 때 공부의 마지막 흔히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동양학 서양학 거 없이 모든 사상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의학이에요. 특히 한의학이죠. 한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몸을 알아야지 어떤 변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결국 가을까지는 몸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말하는 데서는 뭐 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운을 어떻게 그 바뀐 기운을 몸이 받아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것이 몸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상에서 여기서 오면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왜? 이 반만여로 문자로 전해지는 고조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방만 하는 거예요. 헛구멍만 찾고 있는 거죠. 이제 바른 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인간이 몸을 손바닥 보듯 훤하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의통을 알고 의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기사목법을 다 버리고 의통을 알아두라.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묘한 어떤 그런 법이 아니라 의통이에요. 의통을 알아두라. 그것이 뭐냐, 공부하면서 몸을 통해 가지고 그 몸에 어떻게 기운을 돌리느냐, 어떻게 이 몸의 기운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말입니다. 자,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굉장히 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말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덕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몸을 알고 사람 몸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 동무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의한다고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고 이런 차원에서 여기로 오신다? 그럼 오지 마세요. 내 몸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가을 세상, 가을 후천 성경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얻겠다고 즉 남조선 배에 오를 수 있는 표를 얻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